의장님께 제가 문화, 경제, 정책에 관하여 세 가지 정도 질문드리겠습니다. 성남시립박물관 건립에 따른 자료 부족으로 성남시립박물관이 유명무실한 박물관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성남시 의회 차원의 대책은 무엇이 있는지요? 자료 부족으로 혹시나 부실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질문을 주셨는데요. 사실은 역설적이게도 그렇기 때문에 박물관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실제로 그 도시의 문화의 질을 평가하는 기준이 박물관이 얼마나 있느냐가 매우 중요한 요소이기도 합니다. 박물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데요. 지금 이제 자료 부족, 그로 인해서 박물관이 부실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하시는 거 당연히 저는 걱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성남에서 각종 지금까지 사례를 보면 매장 문화재 중에 출토된 게 10,000점 정도 됩니다. 그 10,000점 중에서 2014년부터 출토된 그 매장 유물을 저희 박물관에서 확보를 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그나마도 박물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확보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그 10,000점 중에서 2014년부터 우리가 구입을 하거나 혹은 그 기탁을 받거나 기증을 받거나 한 게 약 한 2,500건 이렇게 되고요. 이 판교를 개발하면서 매장 유물들이 나온 게 있는데요. 그게 한 6,000점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지금 우리 박물관에서 확보를 해온 게 4,751점을 막 떼를 쓰다시피 해가지고 전부 수거를 해서 현재는 그렇게 그 수집한 유물들을 개방형 수장고에다 보관 중입니다. 이 박물관이 정상적으로 큰 박물관이 없다 보니까 개방형으로 우리가 어딘가에다가 그 창고를 만들어 놓고 지금 그 보관을 하고 있는 중인데요. 이제 그렇게 보면 수많은 매장 유물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박물관이 제대로 역할을 못했기 때문에 그거를 이 수장고를 갖추거나 이러진 못했는데 그래도 최근에 2014년 이후에 꾸준히 그런 이 유물들을 확보하고 기증받고 기탁받고 돈 주고 사고 이렇게 해가지고 상당히 많은 부분을 확보를 해놨습니다. 이제 박물관이 만들어지면 그런 유물들이 그 박물관에 그 수장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될 거기 때문에 상당히 내용을 갖춘 그런 박물관으로 저는 탈바꿈할 것이다 이렇게 확신을 하고요. 또 그 사실은 이 박물관에 정말 우리나라에서 국보급 유물이 좀 비치가 되는 게 필요한데요. 과거 그 태평동에 법륜사라고 있었습니다. 그 법륜사의 탱화 2점이 거의 국보급인데요. 신중도, 감로도 이런 그 국보급 유물이 있는데 요 유물은 지금 박물관이 만들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저 박물관 팀에서 노력해가지고 그걸 확보를 해서 소유권까지 성남시가 지금 이전받아서 박물관이 만들어지면 아마 거기에 전시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가 미처 소유권을 이전받거나 하지 못하는 유물들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유물들에 대해서는 박물관이 생기면 그 박물관의 임대 형태로든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전시를 해서 이것이 바로 성남에서 출토된 유물이라는 것들을 시민에게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박물관으로 만들어갈 계획입니다. 그런 박물관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성남시가 조직을 박물관 팀까지 만들어서 이 박물관을 관리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그 박물관에 종사하고 있는 우리 학예사 분이 3분인데 아주 대단히 우리나라에서는 아주 그 전문성을 갖춘 학예사들이기 때문에 저는 이 박물관이 성남의 1공단에 만들어지면 이 박물관이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공간으로 그렇게 탄생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경제정책에 관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성남시가 기존 사용하고 있는 보일러에서 친환경 보일러로 교체하면 보일러 교체 비용 중 20만 원을 지원하고 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층에는 6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효과와 진행 현황을 성남시 차원에서 점검해 보신 적이 있는지요? 예, 이 친환경 보일러 교체 정말 매우 중요합니다. 이 탄소 중립 시대로 가고 있는 2050년까지 탄소 제로 시대로 가야 되는데요. 그중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이게 바로 친환경 보일러가 될 것입니다. 이 보일러에서 나오는 질소화합물이 바로 대기오염을 시키는 주범인데요. 그 질소화합물의 배출을 친환경 보일러는 88% 정도를 줄인다고 합니다. 저감시킨다고 합니다. 그렇게 될 뿐만 아니라
에너지 효율도 높여가지고 적은 에너지로 열량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친환경 보일러이기 때문에 실제로 탄소 제로로 가는 어떤 이 기후변화 위기 속에서의 매우 중요한 것이 이 친환경 보일러라고 할 수 있는데요. 뭐 보일러 한 대 80만 원 정도 하는데 일반에는 20만 원 정도 지원을 하고 기초 서민들에게는 60만 원 정도를 지원하는데요. 실제로 지금까지 사례를 보면 2017년부터 의무적으로 이거 이제 하게 돼 있어 현재까지 오고 있는데요. 총 8,830세대의 이 보일러를 제공했습니다. 약 18억 정도 제공을 했죠. 그리고 올해만 해도 2,194세대의 친환경 보일러를 제공할 계획이고 예산은 약 4억 5천 정도가 책정이 이미 지급이 됐다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좀 아쉬운 게 저소득층에게 친환경 보일러가 제공된 게 약 30세대밖에 안 된다. 총 8,830세대 중에 저소득층으로 간 건 30세대밖에 안 된다. 이 문제는 조금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될 지점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80만 원짜리 중에 60만 원을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저소득층은 그 20만 원이 없어서 이걸 신청하지 않는 게 현실이고요. 또 이 저소득층들은 대부분 임대 세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집주인하고의 관계도 있고 또 그런 문제 때문에 저소득층에서 이 친환경 보일러를 요청하지 않아서 설치가 안 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저는 이게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소득층에게는 60만 원이 아니라 100%로 지원하는 정책을 펴야만 이것이 실효성을 거두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시의회에서도 좀 정책적으로 반영을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잘하겠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성남시가 성남산업단지 제조혁신 신산업 융복합지로 거듭난다고 3월 29일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성남시의회 차원에서 산업단지에 대한 지원 방향은 무엇이 있는지요? 예, 그 성남의 이제 하이테크밸리가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또 정말 그 하이테크밸리로서의 제 모습을 갖추기 위해서 정부 차원에서도 나서서 성남시도 노력해서 드디어 이제 종합적인 계획을 세웠습니다. 실제로 하이테크밸리에 있어서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제조업 중심으로 몰려있는 하이테크밸리가 이 제조혁신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기업체들이 활성화되고 유지될 것인가 하는 제조혁신의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그 부분은 과거 전통 방식도 있겠지만은 이제는 제조산업도 AI나 최첨단 산업을 접목한 그런 제조혁신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 거를 위해서 하이테크밸리 단지 내에 공동으로 연구할 수 있는 연구시설을 갖추고 또 공동으로 실험할 수 있는 실험장도 갖추고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그런 것들이 주요한 부분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워라밸인데요. 이 워라밸은 그런 겁니다. 이곳에서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들이 그 근처에 살 수 있게 하고 그 근처에서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 예, 그것인데요. 그래서 이곳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살 수 있는 집을 마련해주고 또 이 문화시설을 갖춰주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세 번째는 이 스마트한 도시인데요. 스마트한 그 하이테크밸리가 돼야 되는데요. 실제로 출퇴근 이런 건 매우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출퇴근 때문에 이곳에 직장을 버리고 딴 데로 떠나는 분들이 많은데 뭐 그를 위해서 여러 가지 지하철과 같은 버스인 SBRT를 구축하는 사업 계획이 돼 있고요. 스마트 자전거로 역세권에서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문제. 그다음에 이제 도로 확장이나 주차장 확보 이런 것들을 기반 시설을 확장함으로 해가지고 출퇴근하는 것이 용이하도록 해주는 것, 뭐 이런 것들이 바로 그 이 하이테크밸리로 활성화시키는 종합적인 계획이 되겠습니다. 모두 총 합쳐서 34개 사업 정도를 그 예산을 투자해서 할 것인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제조혁신, 워라밸 그리고 스마트한 그런 성남 하이테크밸리가 된다면 우리 성남에서는 매우 먹거리를 창출해내는 소중한 공간으로 그렇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